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13일 새벽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를 분석하겠습니다. 최근 순위가 낮은 양 팀은 더욱더 승리를 갈망했을 테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텐텐클럽, 즉 한 시즌에 리그 10골 10개의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기다렸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는 2012년 2월 아데바요르 이후로 처음으로 북런던 더비에서 골과 도움을 같이 기록하며 텐텐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무리뉴는 그간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승부사답게 큰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러면 무리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의 라인업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4-2와 4-4-1-2를 오갔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준 시스템인데요. 시소코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고 모우라는 왼쪽으로 가 수비적인 역할을 하며 손흥민과 케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기본적으로는 케인과 투톱을 이루는 모습이었으나 토트넘의 빌드업 방향에 따라 좌우 가리지 않고 골고루 처진 위치에서 활약해주며 지난 에버튼전에서 보여줬던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정팀 아스날의 라인업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에서 2개의 실점만을 기록하며 백스리로 4승 1무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페페는 아내의 출산으로 휴가를 갔다 온 뒤에 처음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아스날은 빌드업을 할 때 세바요스와 자카가 횡패스를 많이 가져가며 좌우로 넓게 벌린 양쪽 윙백들이 크로스를 많이 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벨레린이 자신의 장기인 폭발적인 스피드를 살렸으나 오바메양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이후 측면을 노린 이러한 아스날의 전개 과정에서 세바요스가 측면으로 롱패스를 잘 찔렀고 이를 오리에가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면서 세컨볼 상황에서 압박해오는 자카에게 공을 뺏기며 라카제트의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실점 후에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점차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아스날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따내도 바로 역습으로 전개하기 어려웠고 뒤로 볼을 돌렸지만 콜라시나츠의 패스 미스를 잘 낚아챈 손흥민이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스날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지역 방어의 형태로 수비했으나 상대의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하며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스날은 상대의 중원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풀어낸 토트넘이 측면으로 전개할 때 무리뉴 체제의 아쉬운 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공격에 대한 부분 전술이 부족했던 것인데요. 맨유 감독 때부터 가장 무리뉴의 축구가 답답했던 점이 바로 공격 시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로셀소나 손흥민의 약속된 침투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스날 또한 공격에서 아쉬웠던 점은 상대 수비 블록 사이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을 활용하는 세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스날이 측면으로 전개할 때 토트넘의 4-4-2 수비 라인이 약간 곡선의 형태를 그리며 전환에 대응하는데요. 이러한 라인의 모양이 반달과 같다고 하여 메디아 루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반전에 라카제트가 허리까지 내려와 상대의 미들 라인을 교란시켰고 이로 인해 측면에 위치한 벨레린이 공을 받을 때 순간 메디아 루나의 형태가 깨지면서 큰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때의 오바메양의 움직임은 중앙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오리에와 산체스의 좁은 사이로 직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빈 공간을 활용했다면 벨레린이 좋은 위치로 패스를 내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온 세바요스는 이러한 빈 공간을 활용한 영리한 2대1 패스 플레이로 슈팅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며 아스날 공격에 창의성을 더해줬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토트넘이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압박을 펼쳤습니다. 결국 무스타피가 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롱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죠. 이에 아스날은 변화를 가져가기보다는 더욱 점유율을 늘려 상대가 물러서도록 유도했고 이는 후반 시작 후에 20분간 점유율이 2대8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역습을 위주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렸는데요. 역습 시에 모우라의 판단이 늦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후에는 이런 판단이 침착하게 컷백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컷백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페페는 경기 감각을 찾지 못했는데요. 프리킥을 실축한 데 이어 모우라를 1차 압박하지 못하면서 경고를 얻었습니다. 결국 아르테타는 페페를 빼고 부카요 사카를 투입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걷어낸 볼을 케인이 살리는 과정에서 무스타피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며 무스타피의 호러쇼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측면에서 모우라가 찔러준 패스에 케인이 침투할 때 무스타피가 케인을 체크하고도 너무 쉽게 케인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며 뒤로 돌아갔고 토트넘에게 코너킥을 허용했습니다. 이 코너킥에서 알더 웨이럴트의 득점이 나오며 토트넘이 역전에 성공한 것이죠. 승부가 뒤집힌 후에는 양팀 모두 교체를 가져갔고 이때 아스날은 포백으로 전환하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뛰어난 멀티 자원인 부카요 사카는 아예 왼쪽 풀백으로 이동하고 이선의 오바메양, 조윌록, 리스 넬슨을 나란히 배치시킨 4-2-3-1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고 아예 잠그기에 들어간 토트넘을 뚫지 못하며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BBC 스카이 스포츠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는데요. 반면 모우라는 수비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아스날이 소유권을 잃은 횟수는 총 28회였고 그 중에 모우라가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만 18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9번의 디스포제스드 중 오른쪽에서만 14번을 기록할 정도로 오른쪽에서 답답함을 보였습니다. 모우라는 총 13번의 태클 중에 10번을 성공시키면서 말디니급 활약을 보였죠. 그럼에도 아스날은 오른쪽 공격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비효율적인 공격을 한 것이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공격적인 세부 전술 없이도 상대의 실책을 집요하게 유도하며 오로지 승리만을 중시하는 무리뉴다운 축구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